안녕하세요. 올드맨입니다. 3월 17일 월요일이지만 골재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어 작업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강제로 하루 휴가를 얻었습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아파서 하루 주어진 쉼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압류 예고 통지서. 듣기만 해도 가슴 철렁한 이 7글자의 공문을 며칠 전 받아둔 게 있어서 오늘은 짬을 내어 시내에 나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국민연금 해당 지사에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 닥칠 때는 솔로몬이 자신의 반지에 새겨두었다는 이 규절을 떠올립니다. 버스를 타고 연금공단 사무실이 있는 동네까지 대략 1시간 정도를 이동해야 합니다. 평일 낮에 버스를 타보기는 또 오랜만인지라 햇살 가득한 버스 안 풍경을 즐겨봅니다. 가방 안에서 안경을 꺼내 쓰고 요즘 읽고 있는 책을 꺼내 듭니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광기와 우연의 역사입니다. 여러 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스만 튀르키의 술탄 메흐메트 2세가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부류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건 어지간한 영화나 넷플릭스 드라마보다 더 흡입력이 강합니다. 츠바이크의 필력은 독자를 한눈 팔 수 없도록 허락하지 않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덕분에 연금공단까지 순식간에 이동했습니다. 제게 날아든 통지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그대의 재산 괄호 일할 게 없는데 을 압류해 강제 징수할 예정이니 여차저차 반드시 납부하기 바란다. 미납 내역은 저기 위에 있는 표를 보면 된다. 금액은 21개월 연체로 총 297만 원 정도란다. 압류 가능한 물건 재산, 통장, 유가증권, 임금, 국가지원금 등 끝. 건물 8층에 위치한 공단 사무실에 들어가 담당자와 창구 앞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쫄아들어 콩알만 해졌는데 담당자는 일상의 업무인 양 아주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것도 매우 친절하게 절차와 방법을 알려줍니다. 덕분에 불안하던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었죠. 설명을 듣고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용역 나가는 건설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으로 월 수입 추정치를 산정해 전산에 올리는데 제 경우에는 약 월 11만 4천 원 정도의 연금을 징수해야 하는 금액이라 합니다. 밀린 금액을 납부하고 새로 신규 가입을 진행해야 하며 그간 납부가 중단되어 있는 13개월 동안의 미가입기간 연금보험료를 추납하면 내년 9월 6일 저의 만 63세 생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친절하게 매달 받을 연금 금액까지 알려주더라고요. 한 달에 35만 원 이상을 매달 받을 수 있답니다. 침이 꿀꺽 삼켜졌습니다. 어차피 갚으려던 ISRD의 놈 목록에 있는 녀석인데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해서 매월 나누어 갚으면 앞으로 18개월 후에는 소멸되는 부채가 아닌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변신한다니. 사실 저는 제가 국민연금에 일정액을 납부해둔 적립 금액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융 IQ 제로 수준. 담당자 말로는 오래전 일이지만 대략 71개월치 납부가 완료되어 있고 밀린 20개월 압류 통지를 받은 금액을 내고 13개월 추납 및 이번 달부터 새로 16개월을 납부하면
내년 10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최소 기간 120개월을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호. 이건 뭐 혹 때려갔다가 아니 정반대네요. 그것도 아닌데 좀 헷갈리지만 아무튼 압류라는 무시무시한 단어 때문에 겁에 질려 살려달라 빌려갔는데 1년 반 후의 일이긴 하지만 약간이라도 고정 수입을 제공해준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달 10일자로 충실하게 밀린 금액을 분할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신규 가입을 등록했습니다. 대략 월 40만 원가량씩 꾸준히 갚으면 가능한 수준의 협상을 마치고 필요한 서류 메모 쪽지를 받은 후에 공단을 기분 좋게 나섰습니다. 요즘은 자꾸만 좋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 스스로에게 작은 상을 하나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오늘 외식이다. 까짓거 한 끼 근사하게 대접해주마, 올드맨.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저녁 5시 무렵 조금 이른 셀프 회식을 위해 저의 최애 칼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아이폰으로 기록하고 있는 지출 장부를 확인해 보니 마지막 외식일이 지난 1월 20일, 그날도 월요일이네요. 이더라고요. 딱 8주 만에 외식, 56일 만에 내돈내산 식당에 가는 날입니다. 멸치 칼국수 한 그릇이오. 금액은 7,000원. 하지만 8주를 기다려 사먹는 이 화려한 외출은 식당을 향하는 발걸음 내내 입맛을 다시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한 식생활이 정말 미각을 예민하게 해주는 모양입니다. 칼국수는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곳에서도 면류는 취급하지 않으니 생각만으로도 입에 군침이 돌았네요. 메흐메트 2세 이야기가 궁금해서 음식을 주문한 후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이른 저녁 시간이라 식당이 텅 비어 있어서 편안하게 몇 페이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요리사 모자를 쓴 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칼국수를 두 손으로 들고 와 제 앞에 대령합니다. 아니 이건 뭐 인류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셀럽이나 VIP들에게 하는 서빙 방식 아닌가요? 월드맨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하. 호로록 호로록 상상했던 맛이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이 집은 따끈한 밥도 무한 리필 서비스를 해주는 터라 잘 익은 김치와 밥, 고추 그리고 멸치 칼국수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풍미를 선물해 준답니다. 게다가 식사를 마치면 새벽에 직접 제조한 두부에서 파생하는 비지를 한 비닐봉투에 담아 선물해 줍니다. 이 비지를 가져가 소분하면 적어도 4끼의 비지찌개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답니다.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랄까 가성비 최고의 외식 아닐까요? 오늘은 너무 먹는 이야기만 했네요. 월드맨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이후로 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첫 번째 하는 행위가 전날의 일들을 복기하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글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요.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 첫 시간을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루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쓴 일기 중 몇 부분을 들려드릴까요? 소중한 8주 만의 외식 다음날 쓴 일기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흐린 후 폭설. 점심시간에 잠깐 화창했다가 종일 칼바람과 무거운 구름 가득한 날씨. 퇴근 무렵 눈발이 날리더니 버스에 올라탄 직후부터 폭설로 변함. 우리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3, 4년에 한 번 눈이 제대로 올까 말까 한 도시에 3월에 폭설이라니. 점심 산책길은 여전하다. 길은 같으나 풍경은 매일 다르다.
바다가 매일 미세하게 다른 색, 모양, 풍경을 우리에게 무한히 변형해서 보여주듯 점심 산책길도 매일이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오늘은 갈아엎어진 썰해질로 난도당한 3월의 논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올 한해 풍요로운 쌀을 연글게 하기 위해 논은 3월부터 저렇게 자기 속살을 뒤집어 엎는다. 숙연해지는 순간이다. 존경하는 토마스 머튼의 7층산 한 챕터 제목이 순간 떠올랐다. 지옥의 썰해질. 3월 논의 풍경을 보며 내 인생의 썰해질을 생각한다. 지옥의 썰해질. 월드맨. 굉음 속으로 들어간다. 컨베이어 벨트가 귓속을 파고드는 아침. 데시벨의 홍수 속 저항하듯 목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자유의 노래. 쓰레기를 건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터지는 함성. 시간당 2000번의 반복.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내 영혼의 터전이 갈아엎어진다. 굉음 속 은은한 해방의 전주곡. 소음의 바다 한가운데 자라난 고역. 컨베이어 벨트 위 폐허 더미 속 보물이 반짝인다. 버림받은 돌멩이들 사이로 희망이 반짝인다. 어제의 나를 갈아엎는 지옥의 썰해질. 흙먼지 자욱한 정오. 나는 나를 재배하고 있다. 굉음은 내 안의 두려움을 지우고 노래는 내 안의 감사를 키운다. 굉음 폭풍 정점에서 고요히 피어나는 새로운 나. 3월 18일 저녁 월드맨의 방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광물을 쪼개는 거대한 절구통의 웅장한 울림이 작업장 내에 인간의 모든 목소리를 소거해버린다. 덕분에 나는 자유를 얻는다. 목소리 높여 노래 부르고 있는 힘을 다해 감사합니다를 외친다. 그 누구도 듣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내 안에 새로운 자유의 춤을 추게 만든다. 첫날 이 굉음과 무서운 속도의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받은 충격이 생생하다. 여기가 바로 지옥이구나. 딱 10분 동안 그렇게 느꼈다.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단테가 베르길리우스를 따라 그 지옥의 문을 통과해 내려가듯 나도 이 컨베이어 벨트의 공포스러운 지옥의 소리로 뛰어들어보자. 놀랍게도 거대한 소리 덕분에 내 마음은 완벽한 고요를 얻는다. 그리고 눈물. 목청껏 노래를 불러본 게 몇십 년 만이런가. 목청껏 스스로에게 사랑한다 외쳤던 기억이 내겐 있었던가? 한없이 경멸하거나 한없이 감싸돌던 자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고백한 적이 없었다. 왜 그렇게 눈물이 흘렀을까? 구독자님들 댓글 혹은 메일에 월드맨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는 표현을 접한다. 아마도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리라. 알 수 없는 의지가, 힘이, 이끄는 손길이 나를 저 지옥의 문 안으로 집어넣고 지옥의 절구통으로 빻아찌으며 가루로 만드는 중이겠지. 기꺼이 부서지고 기꺼이 붕괴되어 소멸되리라. 새로운 자아가 고요히 피어나기까지. 다음날 읽어드리고 싶긴 한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시청하기 힘드실 테니 요거 딱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 다시 햇빛을 되찾은 날. 쌀쌀한 바람. 월세를 납부하는 날이다. 피환경건설로 고정적인 용역을 나간 후로는 안정적으로 현금이 흘러들어오고 있어서 30만 원을 미리 봉투에 채워놓고 준비하고 있었다. 퇴근 후 샤워를 마치고 홀가분하게 봉투에 현금을 꺼내 지갑에 넣고 ATM기가 있는 근처 농협까지 10분 정도를 산책 겸 걷는다.
통장에 돈을 항상 제로로 유지하는 새로운 버릇이 지난 여름부터 생겨서 일부러 통장에 돈을 넣고 송금해야 하는 모든 과정을 불편하게 만들어버렸다. 어렵게 벌어 들어오는 현금이 쉽게 증발해버리거나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게 제 형체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5만 원권 현금을 헐어버리지 않고 꽉 묶어 봉투 안에 감금해 두는 것이 최상이라는 걸 깨닫는다. 퇴근하면서 우편함에서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구글의 편지를 받았다. 애드센스 핀코드를 알려주는 우편이다. 구글 본사에서 발송했다는 이메일을 받은 지 3주 조금 안 되는 시점에 도착했다. 이 코드를 입력해야 유튜브에서 발생한 조회당 광고 수익이나 슈퍼땡스 등의 후원금은 30%를, 조회 수익은 45%를 구글이 차감한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서로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구글이 해주고 있으니 고마울 따름이다. 월 1회 정산 받을 수 있다. 꿈을 꾸는 듯 하다. 하도 실패의 경험이 많다 보니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절망의 준비. 담담하게 한 걸음씩 걸었을 뿐인데 이렇게 고마운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놀랍기만 하다. 고맙다. 고맙디 고마운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강풍이 불어 일하는 내내 몹시 쌀쌀했다. 허리가 늘 끊어지듯 아픈 노동인지라 일하는 중간중간 허리를 돌리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풀어줘야 한다. 하루 8시간을 꼬박 서서 일해야 하고 간간히 삽질을 한없이 해야 하는 리얼한 노동의 현장. 내가 이런 일을 포기하지 않고 8개월째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대견한 녀석. 퇴근길에 도서관에 들러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빌리고 싶었으나 이 도서관의 보유 장소가 얼마나 빈약한지 시설은 정말 끝내준다. 한나 아렌트의 그 보석 같은 책들 중에 단 2권만이 있다.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언제나 대출 중이라 구경조차 할 수 없다. 결국 인간의 조건을 포기하고 유일하게 한 권 남아있는 대출 가능한 과거와 미래 사이를 빌렸다. 8개의 정치 철학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거듭 에포케라는 단어를 생각한다. 에포케. 판단 중지라는 의미의 그리스어다. 현상학의 철학자 후설이 말한 원래는 고대 그리스 회의주의 철학자들이 사용한 단어라고 한다. 에포케. 문득 에포케와 한나 아렌트가 끔찍하게 파헤쳐 놓은 현대사회의 무사유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행위로 보인다. 판단을 멈추는 일. 사유를 하지 않는 현대인의 무감각한 행동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반대의 행동이다. 판단 중지는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 사건들을 괄호 안으로 넣어버리는 일이다. 아주 적극적인 사유의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스티븐 코비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 말했던 그 여백을 유지하는 혹은 소환하는 적극적인 지적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다. 판단을 보류하고 괄호 안으로 현상을 집어넣은 다음 사태를 객관적으로 다시 재조명하는 사유의 주체적인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그 반대로 무사유는 주체적 사고력의 상실이다. 지적 게으름에 빠져 현재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아무런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오토마톤화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일상을 보낸다. 악이란 얼마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올든맨 채널은 비루한 내 경제 형편을 공개하는 일로 시작했지만 이 채널을 통해 깨어있는 지성들이 하나씩 둘씩 연결되는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행복하다. 오래 멈췄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올든맨 채널 덕분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월든에서 오늘도 한 구절 뽑았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별들은 멋지게 삼각형의 정점을 이룬다. 광활한 우주에 널리 흩어져 있는 서로 다른 수많은 존재들이
동시에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잠시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가능하겠는가? 월든 생활의 경제 17쪽.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10화에서는 그간 타인의 노스에 녹이기 진척사항을 정리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